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성준우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지금 호남 민심을 전화로라도 좀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 자, 후보님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셨을 텐데 직접 예. 느낀 설 민심 어떠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호남 지역을 전체를 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제가 있는 이제 남원, 임실, 순창 또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 음. 설을 이렇게 지내면서 받는 것은 네.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홍보 비디오가 그 음. 명품백에 대해서 일단 방영이 되고 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이 아무튼 들끓고 있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그다음에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의 그 판단이 이번 음.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텐데 네. 지난 이제 3월 곧 9일로서 이제 2년 차 당선되고 나서 2년 차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정적 죽이기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네. 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도 생과 사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음. 그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민주당이 계속 그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이번 총선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음. 그 민심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것은 과거에 이제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안철수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음. 그때 국민의당 그 바람이 좀 한번 불면서 네. 상당히 그 민심을 요동을 쳤던 이 호남의 어떤 상황들이 음. 그렇게 해서 안철수가 만들어냈던 효과나 또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네. 이쪽 기여한 바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민주진영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20대 총선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음. 신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바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네,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면서 함께 인제 빅텐트를 치면서 네, 그때 국민의당의 그 바람이 네. 개혁신당 바람으로 바뀌어서 호남 지역에도 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이제 이런 음. 무도한 짓을 하시겠죠, 그분이.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이낙연 씨나 음. 이제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호남의 잔재들이 네.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 진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우리 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 무슨 이유로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 음. 이 부분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네.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그 이준석과의 합당 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호남 아. 민심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들이 20대 총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네.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와서 호남 지역에서 그런 바람을 기대하고는 음. 저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아마 소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멸이 될 거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개혁신당 지금 뭐 제3지대가 빅텐트를 쳐서 음. 중도 무당층 뭐 이 네. 표심을 가져갈 거다. 거대 양당의 어떻게 보면은 정쟁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무당층과 중도층을 제3지대가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분석, 이건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영남에서는 일정 부분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바람이 이낙연의 어떤 영향보다는 이준석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어 특히 인제 제가 이번에 캠페인을 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이 개혁신당의 바람은 네. 어 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전혀 그런 걸 전혀 인제 바람이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예 이낙연 맞습니다. 대표에 전혀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쪽 사람들의 입에서 네.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실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분이 아. 그 이낙연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분의 기대대로 이쪽에서는 저는 단 한 석도 지금 음. 현재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2% 3% 호남 지역에서 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네. 20대 총선에서 안철수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40% 30% 그렇게 됐었어요. 음. 근데 지금 신당 바람 2% 3%하고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하. 그렇네요.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다. 네네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고요. 네. 사실은 이 전북 지역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그렇게 뭐 세진 않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미지를 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를 한동훈 위원장을 좀 바꿔내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 국민의힘의 전략이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 영향력은 좀 어떻습니까? 언론하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워낙 대통령의 인기나 또 네. 지금 영분인이라고 한 사람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음. 또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방향이든 아무튼 그걸 돌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네. 이렇게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음. 어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아하. 윤석열하고 예. 김건희하고 한동훈을 누가 별개의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윤석열이 없이 네. 한동훈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 그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네. 아무리 국민들을 잠깐 호도한들 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땅한 심판이 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뭐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네.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네. 꺾이거나 달라지거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시는군요. 평생 네. 예전에 과거에 이때쯤의 선거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다가오는 총선에 항상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정권 초반 2년을 다 네. 지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단 한 번도 40%를 넘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예. 넘긴 조사도 있긴 해요. 예. 대부분의 그 조사에서 최근에 네. 올랐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40%를 넘지 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환경은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이번에 보통 보면 이제 대통령이 후광을 입고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 그런 과정, 제일 첫 번째 총선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기대도 없고 한동훈이라는 음. 사람의 음, 글쎄요, 그걸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하. 그래요. 이렇게 국민들이 네네. 평가를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개념으로 총선을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당연하죠. 보고 네네. 계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목포에 이제 방문하는 조국 전 장관의 현장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국 전 네. 장관이 어제 이제 신당 창당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세운 게 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 조기 종식, 뭐 심판 음,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네. 정권 심판 이번에 꼭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조 네.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워낙 큰 이제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워낙 큰 아픔이고 워낙 큰 네. 파장이 있는 부분이라 후보 개인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릴 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네. 일단은 야권이 단일 대우로 지역구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엄중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음. 또 조국 장관님의 개인적으로 보면 이 윤석열 정권과 이 보수 네. 진영으로부터 말 그대로 마녀 사냥식 음. 그 공격을 받고 네. 또 그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인제 조국 장관님의 개인적인 그 신당 창당 선언 네. 또 이런 부분은 음. 또 비례 의석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네. 저는 그분의 사실은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누가 말릴 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님의 그 신당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네. 진영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뭐 받는 상황이 됐다. 예, 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 정리를 해 근데 보고요. 대신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조국 장관님의 이런 움직임하고 별개로 해서 네. 사실 우리 진영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좀 심판해야 될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를 5년이 지나서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네. 사실은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반성 없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저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반대합니다. 아하. 예, 그 문제하고는 저거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서 그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네. 누구 한 사람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악마 같은 정권을 만들어냈다는 것들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네.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 옷을 입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조국 신당은 조국 전 장관님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진영이 그분 개인적으로든 봤을 때 네. 이분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공격과 그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대신 누릴 건 누리면서 우리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냈고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던 1등 공신들이 다시 민주당의 옷을 입고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 호남에서도 아마 네. 상당히 반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또 유권자들 특히 이제 경선 앞두고 네네.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못다한 네. 말씀이시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게 좀 네.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큰 방송에 또 전화로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13년 동안 우리 이재명 대표님 성남에서부터 모시다가 네. 제 고향 남원 임실 순창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총선을 지금 17개월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난 12월 22일 날 항상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길가에서 압수수색을 검찰로부터 받고 예. 지난 25일 동안 핸드폰을 뺏기고 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포렌식 조사를 받고 예비 후보를 등록한 후보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검찰로부터 제약당하는 그런 일들이 제 개인한테서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선관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의 이제 본인의 혐의도 없이 이제 김용하고 친하다고 이재명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선관이나 또 우리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좀 나서서 마땅히 좀 보호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좀 그 마음을 좀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